60세 이후 여러분의 근육량은 매년 최대 3%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 감각, 이동 능력,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까지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첫낙상을 경험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 근력과 안정성을 되찾아줄 수 있는 5가지 특별한 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65세 박 할머니께서는 60세 이후 근력 감소를 느끼셨지만 이 5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훨씬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간단하고 강력하며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변형 동작도 제공됩니다. 이 운동들은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에 맞서는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들이 건강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둔근 브릿지입니다. 안정성과 독립성의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인 둔근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둔근의 힘이 약해지면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낙상 위험은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둔근 브릿지는 필수 운동입니다. 노화 및 신체 활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동작은 둔근과 햄스트링을 강력하게 활성화시켜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70세 김 할아버지께서는 둔근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보행 안정성이 향상되셨습니다. 둔근 브릿지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둡니다. 들어 올리기 전에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둔근을 최대한 수축시키고 복근에 힘을 주어 코어 근육을 단단히 유지합니다. 엉덩이를 최고 지점까지 들어 올린 후 2초 동안 유지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립니다. 이 동작을 일주일에 3번, 8에서 12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다면 동작 중에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이때 숨을 규칙적으로 쉬고 척추는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허리가 아닌 둔근의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노인에게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이며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68세 이 할머니께서는 매일 스쿼트 운동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다리 근력이 강화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스쿼트는 주로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인 둔근, 그리고 몸통 근육인 코어 근육을 단련합니다. 이 근육들은 근력, 이동성,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식료품을 나를 때 등 매일 사용하는 근육과 동일합니다. 2014년 근력 및 컨디셔닝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쿼트 훈련은 기능적 근력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따라서 스쿼트는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강력한 운동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쿼트가 무릎에 해롭다고 믿지만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올바른 기술로 수행하면 스쿼트는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지지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로 관절 압력을 완화하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쿼트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 자세로 시작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등을 곧게 유지하며 복근에 가볍게 힘을 줍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밀면서 동작을 시작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가락과 일직선으로 유지되고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단단히 붙인 채 편안하게 느껴지는 깊이까지만 몸을 낮춥니다. 내려갈 때는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코어와 둔근에 힘을 주어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조절된 호흡은 코어 근육의 활성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작 중에 척추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이나 관절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더 안전한 시작 변형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사용하여 천천히 앉았다가 손으로 밀지 않고 다리 근육의 힘으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천천히 내려갔다가 몇 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후 다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러한 변형 동작을 통해 안전하고 점진적으로 다리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향상되면 맨몸 스쿼트로 이동하거나 가벼운 덤벨을 사용하여 근육과 뼈를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73세 최할아버지께서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스쿼트가 어려웠지만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하여 점차 맨몸 스쿼트와 덤벨 스쿼트까지 수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쿼트가 매우 유익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동작 중에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인데 이는 무릎 관절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등을 둥글게 하거나 너무 앞으로 기울이는 것인데 이는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 균형을 유지하는 대신 발가락으로 체중을 이동시켜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낙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항상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움직임을 천천히 통제하며 규칙적인 호흡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통증을 느낀다면 운동 범위를 줄이거나 변형 동작을 시도하세요. 주의와 일관성을 가지고 스쿼트를 수행하면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건강한 다리 힘, 안정적인 균형 감각,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의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운동은 종아리 들어올리기입니다. 한국의 66세 윤 할머니께서는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다리 부종이 감소하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다리가 덜 피로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아리 들어올리기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고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다리 아래쪽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종아리 근육이 종종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할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아리 들어올리기는 다리 부종을 줄이고 정맥류를 예방하며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은 노인에게 특히 흔한 혈전 또는 심부 정맥혈전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응용 생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혈관 건강이 증진되며 필요한 조직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수행하려면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필요한 경우 의자나 벽을 잡고 몸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동작은 간단합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 발가락으로만 섭니다. 최고 지점에서 2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발 뒤꿈치를 다시 바닥으로 내립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쉬고 내릴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 규칙적인 호흡은 코어 근육을 활성화하고 척추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는 양발을 바닥에 대고 시작할 수 있으며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한쪽 다리로 종아리 들어올리기를 시도하거나 발판을 사용하여 운동 범위를 늘려 종아리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들어올리기의 효과는 혈액순환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은 걷기 안정성, 계단 오르기, 심지어 낙상 예방에도 필수적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걸을 때마다
땅을 밀어내는 힘을 제공하고 발이 바닥에 닿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자신감 있게 걷기가 어려워지고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딜 위험이 증가합니다. 종아리 들어올리기는 통제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이 근력을 회복시켜줍니다. 하지만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흔한 실수는 특히 발 뒤꿈치를 내리는 단계에서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종아리 근육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작동하는지를 감소시키고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발 뒤꿈치를 충분히 높이 들어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는 운동의 효과를 제한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고 코어 근육을 부드럽게 수축시키고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에 집중하세요. 발가락 전체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단 몇 분 동안의 종아리 들어올리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리의 주요 근육을 강화하며 발걸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부터 시작하여 독립성을 지지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록의 네 번째 운동은 견갑골 후인입니다. 한국의 77세 최 할아버지께서는 밴드를 이용한 견갑골 후인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등이 굽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어깨와 등의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항밴드를 이용한 견갑골 후인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세를 개선하고 상부 등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 약화로 인해 어깨가 앞으로 둥글게 말리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이 나쁜 자세는 단순히 외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 통증, 목의 긴장, 심지어 폐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견갑골 후인 운동은 척추 후만증이 있는 노인의 어깨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그 결과 더 나은 자세, 더 큰 편안함, 그리고 하루 종일 더 쉬운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이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가볍거나 중간 강도의 저항밴드가 필요합니다. 척추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한 앉거나 서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약 90도로 구부리고 옆구리에 붙인 상태에서 가슴 높이로 밴드를 양손으로 잡습니다. 밴드를 양쪽으로 천천히 당기면서 동작을 시작하고 마치 어깨뼈 사이에 연필을 끼우려고 하는 것처럼 어깨뼈를 뒤로 모으는 데 집중합니다. 그 조인 상태를 약 2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밴드를 당길 때는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복근에 힘을 줍니다. 시작 자세로 돌아올 때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목은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일주일에 3번, 8에서 12회씩 통제된 움직임으로 3세트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어깨를 뒤로 당기고 척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세, 근육을 직접적으로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면 단순히 키가 커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어깨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머리 위로 팔을 뻗거나 식료품을 나르거나 심지어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운동 중에 어깨를 으쓱하거나 목에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이나 승모근이 아닌 어깨뼈의 힘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속도나 힘이 아닌 통제된 움직임과 근육 활성화가 핵심입니다. 목표는 가장 중요한 부위의 힘과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면 상부 등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며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쉬워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올바르게 수행했을 때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등이 뻣뻣하거나 구부정하거나 통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록의 5번째 운동은 푸시업입니다. 한국의 69세 윤 할아버지께서는 벽 푸시업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푸시업 횟수를 늘려 상체 근력을 향상시키셨습니다.
푸시업은 모든 연령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인 상체 운동 중 하나입니다. 가슴, 어깨, 삼두근,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강화합니다. 이는 문을 밀어 열거나 식료품 봉투를 들거나 소파에서 일어날 때 또는 단순히 좋은 자세를 유지할 때 사용하는 바로 그 근육들입니다. 푸시업은 또한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 척추를 보호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근력과 안정성을 모두 지지하는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나 이동성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가장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변형 동작은 벽 푸시업입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부상 위험을 낮추면서도 모든 주요 근육 그룹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을 마주보고 섭니다. 발을 벽에서 약간 뒤로 뺍니다. 몸을 곧게 유지하고 복근에 힘을 줍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려 가슴을 벽으로 가져갑니다. 이때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팔을 펴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변형 동작은 안전하게 상체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제어력이 향상되면 튼튼한 테이블, 벤치 또는 소파 등받이를 이용하여 경사 푸시업으로 단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작은 동일합니다. 몸의 정렬을 유지하고 코어 근육을 수축시키며 움직임을 천천히 통제합니다. 이 약간의 각도 증가는 어깨나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 큰 저항을 제공합니다. 근력이 더 강해지고 운동이 편안해지면 바닥에서 무릎 푸시업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바닥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그런 다음 숨을 내쉬면서 팔을 펴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 버전은 무릎의 지지력을 유지하면서 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체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근력과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최종 단계는 발가락으로 몸 전체를 지탱하여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전통적인 푸시업입니다. 이 변형 동작은 더 큰 코어 안정성과 근육 제어력을 요구하므로 상체 근력과 자세 지지에 탁월한 도전 과제가 됩니다. 어떤 변형 동작을 수행하든 규칙적인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내릴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밀어 올릴 때는 숨을 내쉬세요. 이 호흡 패턴은 코어 근육을 안정화하고 동작 전반에 걸쳐 제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해야 할 흔한 실수로는 팔꿈치를 너무 넓게 벌리는 것인데 이는 어깨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처지거나 올라가는 것은 척추의 정렬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동작을 너무 빠르게 수행하거나 전체 가동 범위 없이 하는 것도 운동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항상 느리고 통제된 반복 동작과 손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양손의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이제 막 운동을 시작했든 이미 근력이 강하든 푸시업은 올바르게 수행하면 기능적인 근력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자신감 있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전신을 강화했으니 그만큼 중요한 것, 즉 균형 감각과 신경 인지력을 활성화할 차례입니다. 한국의 74세 박 할머니께서는 발뒤꿈치 발가락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후 좁은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에도 훨씬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의 균형 감각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는 발뒤꿈치 발가락 걷기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며 움직이는 동안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훈련시키는데 이는 대부분의 낙상이 발생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걷기, 방향 전환, 장애물 넘기와 같은 일상 활동 중에 균형 감각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발, 발목,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코어 안정성과 고유 수용성 감각, 즉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팔을 옆으로 약간 벌려 균형을 잡고 한쪽 발의 뒤꿈치를 다른 쪽 발의 발가락 바로 앞에
일직선으로 놓으면서 앞으로 천천히 나아갑니다. 마치 외줄 위를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코어 근육은 부드럽게 수축시키며 움직임은 느리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10에서 20걸음 앞으로 나아간 다음 잠시 멈춰서 천천히 방향을 바꾸어 왔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움직이는 동안 자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뒤로 약간 당기고 가슴은 활짝 펴고 턱은 수평을 유지하며 척추는 곧게 정렬합니다. 이 올바른 자세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등과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세 유지, 근육 사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도와 올바른 정렬을 가지고 걸으면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더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안정성이 향상될 때까지 벽이나 튼튼한 표면을 가볍게 잡고 지지하세요. 운동 강도를 높이려면 요가 매트와 같은 부드러운 표면에서 걷거나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규칙적인 연습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자세를 개선하며 장기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79세 김 할머니께서는 발뒤꿈치발가락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균형 감각이 향상되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버스에 오르내릴 때에도 훨씬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만큼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은 치매 예방과 협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운동들을 보여줍니다. 뇌 건강, 균형 감각, 집중력을 모두 한 번에 향상시키는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된 루틴입니다. 지금 클릭하여 몸과 마음을 계속 움직이세요.